김동섭의 인사이트, 보다 구체적인 시장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장 어제 쉬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휘청였죠.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미국 시장은 예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라. 올라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핫 이슈가 되는 거는 10월 금리 인하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어요. 물론 10월 10일 날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10월 금리 인하 쪽의 방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은 상관이 없는데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나빠져요. 물론 제조업 지표하고 서비스업 지표를 보면 서비스업 지표가 대부분 중요하죠.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니까요. 그렇지만 제조업이 더 되지 않으면 서비스 산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초 산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제조업 지수가 2009년도 6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지수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50을 중심으로 보는데 그 밑으로 떨어진 거죠. 2달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는 매매가 시작됐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저한테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겠냐라고 보신다면 저는 딱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 마라. 왜 하지 말까요? 지금 금리 인하 2번 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3번이 되죠. 그러면 금리가 1%대 중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중후반으로. 이렇게 되면은 1.75에서 2가 됐는데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1점에서 1.75가 돼요. 그럼 추가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게 한 4번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4번, 5번, 0.25씩. 그러면 시장이 지금 현재 지수로 봤을 때 굉장히 고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지금 고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요때 터졌거든요. 요 14,150이요. 14,150에서 그 정도에서 터졌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거의 한 12,000포인트, 13,000포인트 더 높은데 여기서 내려오지도 않은 지수를 물론 여기서 흔드는 부분이 있죠. 흔드는 부분이 있죠.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벌써 카드를 2개 썼어요. 하나를 더 3개가 써요. 나머지 하면 한 5개밖에 남질 않아요. 5번 정도. 그 상태에서 만약에 효과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하게끔 유도한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미국 경제를 말아먹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말아먹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장은 버틸 수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문제는 뭐냐면 치고 가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치고서 한번 저 쭉 뽑아 올리는 게 나와야 금리 인상을 다시 해서 금리를 복구 정상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정말 정상적으로 잘하고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고 또 유로존에 지금 관세부가 한다 그러죠.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자유무역으로 가서 서로 상생하는 과정으로 가서 주가가 쳐올려야지 자꾸 무역 분쟁을 일으켜놓고 금리 인하에서 지표 나빠진다. 이거는 트럼프가 뭐 정말 생각이 나쁜 겁니다. 생각이 되게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이 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미국만 살 수가 없어요. 뭐 전 세계를 무슨 속국이나 식민지를 만들려고 그러나요? 그거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는 정말 잘못된 거다. 특히 제가 차트상으로 이 말씀 한번 드렸죠. 이 삼각수렴하고 있다고, 그죠? 삼각수렴 이렇게 우상향으로 하면 되면 빠져야 맞아요. 그래서 이 돌파됐을 때 제가 이거 돌파 완전히 되는지 보자. 28,200 넘어가서 양봉 하나 세우는지 봐라 그랬는데 못 가잖아요. 다시 이 추세선에서 회귀해가지고 월봉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맞다라는 생각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수가 버틴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리스크 관리 계속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를 제가 다시 한번 봐야되는데 지금 원달러 자리가요. 굉장히 의외의 자리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원달러가 1200원 이제 안착 시도를 하다 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5주선 위에서 있어요. 5주선이 꺾다가 약간 밀렸거든요. 근데 후행 스팬상으로는 깨질 자리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기잖아요. 그리고 이 고점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이 고점. 그 얘기는 뭐냐면 원달러가 일단 1,200원대 안착을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흔들리고 지금 1,200원 살짝 무너졌지만 1,200원 안착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위험 자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외국인 선물의 시장을 결정할 거다. 왜냐하면 옵션이 반대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선물 매수가 8월 1일부터 누적 3조 2천억 정도가 돼 있는 상태라면 전체 누적으로 봤을 때 선물이 더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마 그 표현을 써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수요일 날 급락했잖아요. 8천억 팔아가지고요. 오늘 다 오전에 팔다가 사니까 올라오잖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결국 선물에 의한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장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믿기 이전에 선물이 시장을 안착시키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포지션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지난번에 이게 외국인 푸시고요. 이게 외국인 콜이에요. 콜은 다 매도가 블록 쌓였잖아요. 풋은 매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방을 의미하는데 이게 얇아졌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한번 쭉 보세요. 완전 빨갛죠? 올풋이에요. 그 밑으로는 중간에 매도가 없어요. 완전히 풋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난달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지난달에 올라서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차월물, 차차월물 다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르면 결국은 그 다음이나 그 다음 달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또 강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선물의 방향이 시장을 움직일 건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선물이 만약에 매도가 강해지면 하방 영역이 진짜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아무래도 북미 협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장중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미중 고위급 협상도 있고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늘 장중 내내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남은 시간 MTN과 함께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